치료의 핵심 바로 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닥터 벤만겔리지 박사님. 이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다큐를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물 자체로도 유명하시지만 사실은 이 지금 뭡니까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교수인 닥터 로렌 데이 때문에 더 유명해지셨습니다. 닥터 로렌 데이가 이 정형외과 의사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유방암에 걸렸죠. 근데 이제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이 로렌데이 박사는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안 하려고 굉장히 미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암이 제어가 안 될 만큼 자기 유방보다 더 크게 가운데 있다마는 암이 암덩어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한 달 안에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후에 이분이 대체요법을 무진장 찾아다녔어요. 예, 논문을 뒤지고 찾았는데 아무리 적용을 해도 몸의 기능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닥터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아 이거였구나. 내 유방암은 세포의 탈수에서 왔구나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만겔리지 박사님보다 지금은 물박사로 더 로렌데이 박사가 유명합니다. 유튜브 치시면 닥터 로렌데이 박사 지금 손녀 2명 안고 90세가 넘은 채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이 다큐 같은 거 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바로 물입니다. 전해질 미네랄이 균형이 안 맞으면 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암이 온다는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물 치료의 핵심, 물만 잘 먹어도 낫는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벤만겔리지 박사의 11가지 법칙에 대해서 2부와 3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내부의 화학작용이 우리가 섭취하는 성분에 따라서 최적화되지 않으면 병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조치만 취해주면 암에서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암은 불치병이죠. 암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능하고도 쉬운 일이 될 수 있는 11가지 방법을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이제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어제 3대 대중요법의 차이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생존율, 5년 생존율의 차이가 2%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코가 다 죽었어요. 방에 가셔서 이제 긴장돼, 이제 걱정돼.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뭐 하면? 바짝 차리시면. 근데 정신을 안 차리시고 그대로 끌려가시면 안 돼요. 유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끌려가셔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하고 계속 끌려가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래 살기 원하신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랍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대요. 반드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될까요? 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식욕에 죽어야 됩니다. 예. 짜장면집 앞에 가면 그렇게 유혹되는, 그래서 밤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라면을 먹어야 되는 이 식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죽어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네. 뭐가요? 식욕. 식욕이. 그리고 뭐가요? 자식. 예, 지금 여기 또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 교수님 지금 이제 뭐 어딥니까? 세미나 가시니까 예, 오시기 전에 지금 5년 전에 오실 때 참 저기 하셨는데 한 3년 전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또 무리하세요. 지금 온갖 국제회의, 뭐 심포지엄, 세미나 다 다니시면서 또 저술활동 활발히 하시느라고 식사만 하시면 가셔서 또 앉으시고 그래서 저한테 요새 계속 제 잔소리를 듣고 계시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정욕도 죽어야 삽니다. 아셨죠?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뭐가? 내 타락한 식욕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꽉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어두운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꽉
붙잡고 뭐야 꽉 붙잡으면 어떡해. 예,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이리 줘야 되는데 죄질 생각, 이게 자꾸 먹고 싶은 생각, 새벽 2, 3시면 그 밤참 먹고 싶은 생각, 요게 죽어야 여러분이 산다고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명상과 기도, 이거 참 중요한데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이 뇌 관리 부위가 뇌 인지 부위에 연결돼서 내가 어디서부터 이게 이 병이 왔는지 이 기전을 좀 찬찬히 통찰력이 생겨야 합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찬찬히 짚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 중심을 좀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찬찬하게 내려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조금 더 성장하시면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암이 걸리기 전에는 사랑이 다 받고만 싶었어. 근데 암 걸리고 나니까 다 나눠주느라 정신없어. 예. 사랑을 주거나 받는 것은 정말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참 재밌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여기 오시면 눈물바다였습니다. 환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방 저 방 다 살아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전염이 돼서. 전염병처럼. 한 방에서 그 끙끙대고 밤새 아느라 잠을 못 주무시면 옆방들이 다 가서 밤새 주무르고 얘기해줘요. 내가 가장 죽을 병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 막 만지다 보니까 이사야 58장의 치유가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큰 소리로 외치라. 내 종 야곱에게 전해라. 응?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지다 보니까 내 병 짜이날 없어졌어. 이 사람 만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서로 주고 받고 나누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웃음입니다. 네 번째는 이 아보도로도 웃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암 환자 병동에 가면 그 코미디 영화를 틀어주고 계속 웃겨요. 이렇게 진짜 웃기지 않은데도 그냥 억지로만 웃어도 헛밥 빠진 것처럼 웃기만 해도 면역세포는 굉장히 즐거운 것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웃음은 일시적이지만 진짜 웃음이 나와야 돼요. 진짜 웃음. 그래서 아보 교수가 치료의 3대 조건 가운데 이 웃음을 빼놓지 않는데, 자, 웃음 치료로 유명한 독일인 바바라 루팅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의 효과와 슬픔에 의한 시무룩함이 미소에 의한 개방성으로 바뀔 때 얼굴 태도와 자세가 변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면역력을, 림프 시스템을 가장 쑥쑥 올리고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면역력 쑥쑥 올라가려면 아침마다 저 보면 원장님 저 막 어떻게 뭐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상한가? 좀 다 이렇게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저만 보면 다들 죽을 상이 되셔서 저도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자주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Don't worry, be happy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서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일 먼저 그리고 때로는 유일하게 용서에 의해 치유되는 대상은 바로 용서를 베푸는 사람 자신입니다. 예,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는데 이 응어리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암덩어리들이에요. 예, 이게요 결석 암덩어리, 가장 무서운 암덩어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때 우리가 풀어주는 대상이 실은 내가 용서 못하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풀어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죠? 40년, 50년, 60년 그 매여있던 그 세상에서 우리 좀 나오자고요. 훨훨 좀 날아보자고요. 올해부터. 예, 그 썩을 놈들 때문에 더 이상 이 괴롭힘 당하지 마시고 예, 우리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받는데 이 5가지 이 멘탈 사인이 하이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뭡니까 벤만 갤리지 박사는
그러나 11가지 벤만겔리지 박사의 암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벤만겔리지 박사는 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암의 부족은 산소의 부족이고 산소가 부족하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산소는 세포 내부의 일터에 이르지 못합니다. 산소 다음으로 물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요? 천만에요. 닥터 로렌데이 박사를 보세요. 물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분들이 증언을 해요. 자, 그래서 산소가 물의 구성에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1차적인 물질로서 물은 우리 몸에 있는 통증이 있을 때요. 가장 좋은 진통제 몰피는 뭐냐면 물입니다, 여러분. 물과 소금을 드시면 제가 진통이 심할 때 미네랄 워터를 한 의사 와이프가 그 미네랄 워터를 120만 원짜리인가 들고 와가지고 누가 아플 때마다 그걸 먹였어요. 그랬더니 멀쩡해져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플라시보 효과를 요때 봤습니다. 물에다가 미네랄 소금을 좀 넣어서 줬더니 플라시보는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죠, 미네랄 워터니까. 그래서 먹였더니 통증이 싹 사라져요. 이건 사실 플라시보라기보다 사실이에요.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억제할 때 가장 좋은 이 진통제가 통증 완화제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을 드시면 산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통증이 사라져요. 예, 콜티졸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싹 녹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 물은 흉통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이 수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몸에 기운 없으면 여러분 병원 가셔서 뭐 맞으세요? 링거 맞을 때 뭐 맞아요? 수액 맞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몸에 체력 딸리면 병원 가셔서 수액 맞잖아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이상 드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물은 그냥 너무 여러분이 쉽게 접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좋다는 거 몇 천만 원짜리 수없이 써봤지만 아무것도 효력이 없었어요. 근데 물을 드셨더니 그때부터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까먹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뭐 영양제 무슨 워터들 뭐 수없이 드시는데 물을 안 드신단 말이에요. 물을. 예, 국물도 잘 드셔. 짭짤한 건 다 좋아해요. 근데 물을 안 먹어. 물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셨죠?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목이 마른 다음에 물을 마시면 소용없습니다. 물은 하루에 언제 드시는 거죠?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면 되죠. 근데 다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대. 자, 물은 식사하기 1시간 전에 2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컵. 그 다음에 식사 도중에 2컵. 식사하자마자 2컵. 식사한 이후에 2컵. 아셨죠? 그렇게 공복 시에 하루에 8컵에서 10컵 이상 드시는 게 여러분의 이 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고압 산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여러분. 산소가 왜 안 들어가는데? 수분이 안 들어가니까 산소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산소와 물은 일맥상통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실과 바늘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탈수를 세심하게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물치료법 그 책 한 권 내용이 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논문들이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제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의 파랑새는 여러분 손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먹지 않아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걸 안 먹네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노화, 오늘 가장 좋은 콜라겐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콜라겐은 노화를 방지하는 콜라겐은 여러분 지금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콜라겐이고요. 예, 돼지 콜라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여러분 노화 방지제. 그래서 유소영이 되시려면 여러분 뭐 드셔야 되냐면 물을 드셔야 돼요. 물을. 예, 그래야 세포가 노화가 안 됩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세요? 물을 적용해 보세요. 가장 좋은 이 탈수가 노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셨죠? 탈수를 예방하려면 목마른 다음에 물을 드시면 늦어요, 이미. 그때는 세포가 탈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기 전에 공복 시에 물 드시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소변 농도와 대변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건강의 척도, 소변과 대변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벤만겔리지 박사는 여러분의 물을 어떻게까지 마셔야 되냐면 소변 색깔이 물색, 투명한 색깔이 될 때까지 혈액의 노폐물 농도가 다 빠질 때까지 혈액의 농도를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소변을 보실 때 진노란색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영양제 드시고 뭐 비타민 C 드시면 새노랗게 나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의 소변의 색깔을 관찰해 보세요. 그럴 때도 여러분의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한 색이면 진노랑이면 여러분 혈액의 그 노폐물 농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 청소할 때 보면 이 닥터 클락의 10가지 치료제를 이렇게 해놓은 그 청소를 신장 청소할 때 보면 어때요? 소변 색깔이 홍차 색깔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소변의 유산 수치가 높은 분들
단백뇨로 다 빠져나가는 분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벤만겔리지 박사는 여러분이 물을 어떻게까지 드셔야 되냐면 혈액이 맑아질 때까지, 물 색깔이 여러분의 소변 색깔이 무색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물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흑색종, 피부암 있죠. 피부암 환자분들은 이 암 조직의 부위를 뜨거운 물 마사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닥터 켈록 박사의 하이드로 테라피를 보면 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목욕탕에 탕을 2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뭡니까? 히노키 욕조 같은 거 우리 항아리 같이 생긴 이런 물통, 이런 거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물통을 2개를 준비하셔서 이 3부에서 하이드로 테라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암세포 못 버팁니다. 가장 좋은 온열 치료예요. 자, 그래서 이 피부암에서는 이 하이드로 테라피 이제 물 치료 중에 이 뜨거운 물로 마사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요. 뜨거운 물이요. 흑색종이나 여러 그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데 프린스턴 대학의 한 교수의 치료 경험 중에 어떤 치료도 효험이 없었는데 하루 2시간 동안 욕조에 들어가서 등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수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수치료가 물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욕도 하는 수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요거 조금 그래서 이제 욕조에 들어가실 때는 미네랄 소금을 좀 넣으셔도 되고 앱솜 솔트를 넣으셔도 몸에 독소가 무진장 빠져요. 중금속도 빠지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쓰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물치료로 효과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부에서 암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능하고도 쉬운 방법을 6가지를 배우셨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물이라고 이제 벤만겔리지 박사님은 강조한 거예요. 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간에 좀 이해가 되셨죠? 잘 적용하셔서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